자, 그래서 이제 아까 본 것처럼 같은 네트워크의 목적지가 있다면 그러면 그 다음 갈 곳은 바로 그 목적지이다 이렇게 결정을 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아까 본 것처럼 요 케이스죠. 요 케이스에서 본 것처럼 223.194.165.61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디서 가느냐? 여기서 가는 거죠. 여기서 223.194.165.51에서 1위로 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것이 그 패킷의 그 계층 3에서의 주소 헤더들이죠. IP 주소 헤더. 이게 이제 소스, 즉 그 어디서 출발했냐. 그다음에 이게 데스티네이션 어디로 가느냐. 이러한 정보가 이제 헤더로서 ICMP 그 에코 리퀘스트 메시지에 붙는 거예요. 앞에. 그렇게 해서 패킷이 만들어지는 거죠. 물론 이거 외에도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헤더들이 있습니다만 지금은 이것만 얘기할게요. 그리고 계층 3에서 이제 라우팅 테이블을 조회해서 이걸 가지고 이제 라우팅 테이블을 조회하는 거죠. 이 목적지에 대해서 이걸 선택해서 간다. 그러면 이제 이리로 나가면 된다 하는 거죠. 여기가 출발지니까 여기로 나가서 여기로 가면 된다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정보를 누구한테 보내냐? 데이터 링크한테 보냅니다. 데이터 링크한테 보내는데 결국은 데이터 링크한테 보낸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것이 이제 나갈 인터페이스잖아요. NIC잖아요. 그 인터페이스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 인터페이스 NIC죠. NIC한테 맡기면 그 NIC는 나의 맥 주소와 상대방의 맥 주소를 이제 붙이는 거죠. 내 거의 맥 주소, 상대방 거의 맥 주소. 그럼 내 거의 맥 주소는 이거는 내가 알죠. 그죠? ipconfig/all 하면 나오고 이 상대방의 맥 주소는 arp-a에서 아까 봤던 그 맥 주소가 되겠지. 그 두 개가 붙어서 뭘 구성하느냐? 이제 프레임을 구성하는 거죠. 이 계층에서의 PDU인 프레임을 구성해서 그것이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실제 패킷 트레이서에서 그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한번 핑을 해볼게요. 핑 다시 한번 해보고요. 핑 1.1.1.2 여기는 주소 체계가 조금 다르지만 어쨌든 핑 잘 되죠. 자, 그 상황을 한번 시뮬레이터로 보겠습니다. 시뮬레이터. 지금은 시뮬레이터 물론 지금도 시뮬레이터입니다만 이게 지금 그 패킷 트레이서니까 시뮬레이터인데 시뮬레이션 모드로 볼게요. 지금은 이게 실시간 모드라고 그래가지고 실제 그 네트워크가 동작하는 그 타이밍에 따라서 그러니까 마치 그냥 실제 컴퓨터가 동작하는 그 타이밍대로 동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이제 시뮬레이션 모드로 돌리면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나씩 진행하면서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걸 볼게요. 그걸 보기 위해서는 여기에 보시면 여기 리얼타임 탭이 있고요. 요 오른쪽에 뒤에 가려져 있는 탭이 있는데 그 탭을 누르시면 시뮬레이션 탭이 됩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 탭으로 바뀌죠. 그죠? 시뮬레이션 탭이 됐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분석을 해볼게요. 스텝 바이 스텝으로. 시뮬레이션 탭 됐나요? 여러분들도? 원래 아마 여기 리얼타임 탭으로 돼 있었을 텐데, 요 밑에가. 근데 오른쪽 탭을 누르면 시뮬레이션 탭이 된다. 그래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해볼 수 있다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여기에 핑 걸어주시고, 엔터를 치면, 여기에 이렇게 봉투가 하나 생기죠? 이게 이제 PDU예요, PDU. 전달하려고 하는 PDU고요. 이 PDU에 요걸 보시면, ICMP라고 돼 있죠. 즉, 여기서 보내려고 하는 거는, ICMP 에코 리퀘스트 메시지. 핑은 에코 리퀘스트를 보내고 에코 리플라이를 받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에코 리퀘스트 메시지가 만들어졌고요. 자, 그거를 클릭해 보면 그 안에 들어있는 세부 내용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시면
인 레이어와 아웃 레이어가 있는데 인 레이어는 이 장치에 들어오는 거, 아웃 레이어는 이 장치에서 나가는 거예요. 지금은 들어오는 게 아니고 나가는 거죠. 그죠? 나가는 거니까 이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걸 자세히 보고 싶으면 아웃바운드 PDU 디테일 이 탭을 누르시면 이 내용을 자세히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는 요약된 정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레이어 3에서는 ICMP 메시지가 소스 IP 주소 1.1.1 소스 IP 주소 1.1.1.1 데스티네이션 IP 주소 1.1.1.2 이러한 패킷이 만들어져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ICMP 메시지의 헤더로서 IP 헤더로서 이런 IP 주소가 덧붙어서 패킷이 만들어졌고 그것이 레이어 3에서의 패킷이다. PDU 패킷이다 하는 거예요. 그 뜻입니다. 그래서 그 디테일을 보고 싶으면 이 디테일을 눌러서 보실 수도 있는데 보면 조금 더 복잡하죠. 안에 내용이. 그래서 ICMP 에코 리퀘스트 메시지 앞단에 이러한 정보들이 붙어 있는데 이게 다 패킷 헤더예요. 20바이트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 소스 IP 주소 부분도 있고 데스티네이션 IP 주소 부분도 있다. 그 중에 여러분들이 아는 TTL도 있다. 여러 가지 그 부가 정보들이 헤더로서 붙어서 그 IP 헤더죠. IP 헤더로서 붙어서 패킷이 만들어진다 하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NIC에서 추가적으로 이더넷 헤더를 덧붙인다 이거예요. 이더넷 헤더. 그게 계층 2죠. 아까 이 모델에서 보면 계층 2에서 부가적으로 이더넷 헤더에 맥 주소를 덧붙인다 이거예요. 여기가 소스 맥 주소, 이게 데스티네이션의 맥 주소입니다. 우리가 그걸 확인을 아까 해봤긴 했는데 소스 맥 주소는 봤는데 데스티네이션 맥 주소는 안 봤군요. 소스 맥 주소 뭐 8cc5라고 끝나네요. 그건 확인해 볼게요. 여기에서 아까 IP config /all로 봤었죠. 8cc5로 끝나는 요 주소죠, 그죠? 예. 요게 나의 맥 주소. 즉 이 NIC에서 이 PC의 NIC에서 이 맥 주소를 붙이는 거지. 여기. 그죠? 8cc5. 00D0 BCAD 8cc5 이걸 붙이고 그 다음에 목적지 맥 주소는 요걸 붙이고 목적지 맥 주소는 거기 가서 보시면 되겠지. 사실은 여기에 가서 랩탑에 가서 랩탑이 목적지니까 이 맥 주소를 보시면 마찬가지 랩탑에서 데스크탑을 눌러서 여기에 커맨드 프롬프트에서 IP config /all 이렇게 하면 맥 주소를 보실 수가 있죠. 여기 IP 여기 그죠? 요거죠? B8A0 맞잖아요, 그죠? B8A0죠. 여기 B8A0가 목적지죠, 여기. 네. 그 디테일을 보고 싶으면 요 outbound PDU 디테일 눌러보면 여기에 데스티네이션 맥 주소 B8A0 소스 맥 주소 8cc5 요게 붙었다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헤더를 붙여서 프레임을 만든다 하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진 프레임을 이제 보내는 거예요. 이리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2계층에서 3계층에서 패킷을 만들고 그 패킷에 소스 IP소, 데스티네이션 IP소가 붙고 그 다음에 라우팅을 해서 넥스업을 결정하고 아웃고 인터페이스를 결정해서 아웃고 인터페이스한테 맡기면 그게 계층 2죠. 그러니까 3계층에서는 결정만 하고 즉 어디로 가라 하는 결정만 하고 실제 그걸 실행하기 위해서 NIC라는 서킷한테 즉 그 랜카드한테 맡기는 거지. 2계층이죠. NIC가. 3계층에서 2계층한테 맡기면 2계층에서는 실제 가야 될 넥스톱과 내가 나갈 나의 맥 주소 두 개의 맥 주소를 붙여서 이제 랜카드 케이블을 통해서 내보내죠. 그게 물리계층이죠. 1계층. 그래서 이제 2계층, 1계층에서 나간다 이거 여기서 나간다. 그러면 나가면 이제 아까 패킷 트레이서에서 다시 스텝 포워드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나가는지 볼게요. 여기에서 캡처 포워드 이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이제 나가죠. 그럼 허브 이 동작은 어떻게 된다? 들어온 것을 모든 포트로 다 내보낸다. 그래서 이와 같이 모든 포트로 다 보내요. 이게 허브 이 동작이죠. 그러면 이제 이 중에서 나머지들은 내 목적지가 내 맥 주소가 아니니까 다 무시하죠. 그러나 얘는 목적지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받아들여요. 그럼 받아들이면 여기에 보면 받아들여 보면 이거는 목적지 맥 주소가 내 거니까 나한테 온 거고, 그러면 이제 껍질을 벗기고 알맹이만 다시, 알맹이는 이거죠. 이게 헤더로 붙었으니까 헤더를 떼어버리고 이 안에 패킷만 다시 계층 3으로 올려줘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되는 거지. 수신 측에서 이제 1계층으로 회로로 들어와서 케이블을 타고 와서 이제 랜카드 회로에서 그 비트들을 전부 올려주면 여기에서 목적지 맥 주소를 보고서 이게 나한테 온 거니까 또 껍질을 벗기고 패킷만 여기다 올려주는 거죠. 네트워크 계층에. 그럼 그 패킷에 있는 IP 주소를 보고서 또 패킷에 있는 IP 주소를 보면 그 패킷의 IP 주소에는 목적지가 누구로 돼 있어요? 이거죠. 들어온 거, 인바운드, 인레이어, 이리로 들어온 거의 목적지가 1.1.1.2 나죠. 그죠? 나니까 나한테 온 거예요. 나한테 온 거니까 어떡하냐? 또 IP 헤더를 다 벗기고 무엇만? 여기 인바운드에서 보면 이제 처음에 이더넷에서는 계층 2에서는 요걸 보고 나한테 온 거니까 베껴서 그 알맹이만 IP한테로 넘기고, IP에서는 또 소스 데스티네이션 IP 주소를 보고 이게 나한테 온 거니까 내 주소가 이거잖아요. 나한테 온 거니까 다시 이 껍데기는 다 벗기고 알맹이만, 즉 ICMP의 메시지만, 에코 리퀘스트 메시지만 ICMP한테 넘기는 거죠. 그럼 ICMP는 이걸 보고서 에코 리퀘스트가 왔군, 에코 리플라이를 보내줘야 되겠군 하는 리플라이를 보냅니다. 리플라이와 리퀘스트의 차이는 여기에서 보면 여기 앞에 코드가 달라요. 이걸 비교해 보시면 아웃바운드에서 어떻게 되나 보세요. 이제 즉 여기서 나가는 거, 이제 리퀘스트를 받아서 거기에 대한 리플라이를 하는 거죠. 리플라이가 나가는 거, 여기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아웃바운드 PDU 디테일 보시면 코드 값이 여기가 다르죠, 그죠? 네. 타입이 다르군요. 타입이 여기는 들어온 거는 08, 이게 이제 에코 리퀘스트이고, 그다음에 아웃바운드는 타입이 00, 즉 에코 리플라이입니다. 그래서 이런 ICMP 메시지를 IP한테 배달해달라고 맡기면 IP는 나의 주소, 소스, 이제 나는 1.1.1.2죠,를 붙이고 데스티네이션 1.1.1.1을 붙이고 그렇게 해서 헤더를 붙여서 패킷을 만들고, 얘도 마찬가지로 라우팅을 하죠. 아마도 같은 랜이니까 똑같이 넥스홉이 여기로 결정이 될 거예요. 데스티네이션으로 결정이 될 거예요. 넥스홉이. 그러니까 이 아웃고잉 인터페이스한테 여기서 나가는 랜카드한테 또 이더넷 헤더를 붙여서 발송하라고 맡기면 얘는 또 나의 맥 주소, 소스 맥 주소로 붙이고 상대방의 맥 주소 얘 거를 데스티네이션 맥 주소로 붙여서 또 내보내겠죠. 그래서 내보내면 이제 캡처 포드 나가죠, 그죠? 나가면 또 허브에서는 모든 대로 다 뿌린다, 이거. 모든 대로 다 뿌린다. 그러면 데스티네이션 맥 주소가 매칭되는 얘만 레이어 2에서 이게 나한테 온 거다. 레이어 2에서 맥 주소를 인식을 해서 이게 나한테 온 거다, 이렇게 인식을 하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이걸 클릭해 보면 방금 아까 봤던 게 그대로 온 거예요. 여기서 나갈 때의 것과 여기 들어온 거는 똑같은 거예요. 어차피 얘는 허브는 그냥 이렇게 뿌려주는 역할만 하니까. 그렇지? 여기서는 그냥 물리적으로 전달하는 역할만 하지 중간에서 이 안에 내용물을 가지고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그대로 그냥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야말로 물리적인 역할만 한다. 그래서 일계층 장치다. 허브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어쨌든 그렇게 들어온 것을 보고서 계층 2에서 목적지가 나한테 온 거니까 들어온 거 보면 이 목적지의 맥 주소가 내 거니까 나한테 온 거네. 그래서 다시 이더넷 헤더를 벗겨서 알맹이만 다시 IP한테 넘기고 IP에서는 목적지가 나네. 그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나니까 나한테 온 거죠. 그러니까 이 또 IP 헤더를 벗기고 나머지 ICMP 메시지만 ICMP한테 보내죠. 그럼 ICMP는 이거 보니까 내가 에코 리퀘스트를 보냈더니 에코 리플라이가 왔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이제 핑한테 리플라이가 왔다는 리포팅을 하죠. 리포팅을 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냐?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나타나죠. reply from 어쩌고. 이게 이제 에코 리플라이 메시지를 받은 ICMP가 핑한테 리포팅을 해서 핑이 출력을 한 거예요. 요게 한 사이클이고 이게 이제 4번 반복이 되겠지. 이것이 이제 4번 반복이 된다. 그럼 4번 반복이 되는 과정에서 이게 바뀌는 게 있느냐? 바뀌는 게 거의 없어요. 뭐가 바뀌느냐 하면 이 IP에서 그거를 실어 나를 때마다 각각 송장 번호가 달라요. 쉽게 얘기하면. 똑같은 물건이지만 그게 다 다른 패키지로 돼 있기 때문에 송장 번호를 붙여야 되죠. 그 송장 번호가 뭐냐면 ID입니다. ID. 여기에 보시면 ID. 네,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ICMP 입장에서는 또 ICMP도 계속 메시지를 4번 보내잖아요. 에코 리퀘스트를 4번 보내고 또 에코 리플라이를 4번. 그것이 달라지죠. 그것이 뭐냐 하면 여기에서 이 시퀀스 넘버입니다. 이 시퀀스 넘버가 계속 이제 증가하죠. 일씩. IP는 여기서 패킷의 ID 값이 하나씩 증가하고. 네. 그 차이밖에 나머지는 없어요. 뭐 어차피 가는 이동 경로는 다 똑같으니까 주소들은 다 똑같아요. 달라질 게 없죠. 상위에서 계속 메시지만 새로운 것이 오는 거니까 그것이 여기서 이제 번호가 바뀔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어 나르는 IP가 또 실어 나르기 위한 그 길 안내를 하는 IP가 각각의 패킷을 처리해야 되다 보니 그것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식별하기 위한 ID 값이 달라진다. 뭐 해보시면 실제로 아이고 CMD 창을 내가 왜 종료를 했을까? 해보시면 그것이 계속 바뀐다. 네. 그래서 다음 또 capture forward 해서 새로 나가잖아요. 새로 나가는 것을 클릭해서 여기에 outbound 디테일에 보시면 여기 ID가 이제 아까 9번에서 이제 A번으로 바뀌었습니다. A번이라는 게 이제 16진수니까 10번을 의미하죠. 10번. 그 다음에 여기에도 sequence number 아까 9번이었는데 10번이 됐어요. 그죠? 그런 식으로 바뀐다.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또 다음 거 해보면 또 시뮬레이션 뭐 forward 이건 다 똑같아요. 똑같은 절차고 여기에서 이제 그 다음 거 또 보면 그 다음 거 바뀐 거는 또 디테일에 보시면 이제 그 아이디가 B가 되죠. B. 즉 11번이 되죠. 시퀀스 넘버 11번. 이렇게 하나씩 증가하죠. 네. 뭐 그거밖에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시뮬레이션 캡처 포드 똑같이 12번. 그래서 4번의 결과 이제 핑이 끝났습니다. 4번 하고 끝나죠. 그죠? 질문 있나요? 없나요? 그럼 스위치는 어떻게 다르게 동작하느냐 하면 스위치는 조금 달라요. 조금 더 똑똑합니다. 어떻게 똑똑하느냐 하면 이제 모두 뿌리는 게 아니고요. 주소를 기반으로 해당 주소로만 보내줘요. 해당 주소로만. 그거를 한번 여기서 우선 리얼타임 모드에서 똑같이 핑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커피 PC에서 이번엔 2.2.2.2로 핑을 해볼게요. 여기에 PC 제로에서 랩탑 제로로 데스크탑 열어서 핑 2.2.2.2 핑. 그럼 똑같이 잘 되죠? 이것도 같은 랜상이에요. 뭐 주소만 다를 뿐이지 구성은 똑같죠. 이걸 시뮬레이션 모드에서 한번 보기 전에 얘 맥 주소를 봅시다. 맥 주소. 우선 IP config /all
그래서 보면 A 맥 주소가 뭐 C5A0로 끝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ARP-A 해서 보시면 상대방 2.2.2.2의 맥 주소도 확인할 수 있어요. 그죠? 이건 35BA네요. 35BA로 끝납니다. 어쨌든 다르죠, 그죠? 이것은 소스의 맥 주소, 이거는 데스티네이션의 맥 주소죠. 네. 핑을 한 데스티네이션에. 그럼 어차피 길 안내를 위한 라우팅은 여기나 큰 다를 바가 없다 이거. 같은 랜상이니까 넥스홉이 얘가 되고 아웃고 인터페이스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걸 시뮬레이션 모드에서 똑같이 해볼게요. 시뮬레이션 모드에서 핑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해 놓고서 이걸 시뮬레이션 모드로 다시 가서 이제 캡처 포워드로 우선 엔터 치고 핑 엔터 치고 시뮬레이션 모드입니다. 지금 엔터 치면 이렇게 ICMP가 생겼죠, 그죠? 여기서 캡처 포워드 하면 여기서 이제 스위치의 동작은 아까 허브와 어떻게 다른지 보세요. 이렇게 됩니다. 딱 그리로만 가요. 그리로만. 그죠? 모든 곳으로 다 보내는 게 아니고 실제 목적지로만 보내준다. 요게 스위치의 다른 점이죠. 허브와. 허브는 그냥 다 뿌리는데 스위치는 해당 포트로만 보낸다. 그걸 하기 위해서 뭘 이용하느냐 하면 이것이 어디로 가느냐 하는 맥 주소를 이용을 해요. 여기에 맥 주소를 보면 어디로 가느냐 하는 게 나오죠. 여기 들어온 거 보면 맥 주소가 아까도 봤지만 데스티네이션이 뭐 이렇게 35BA 이렇게 있다 이거요. 그죠? 여기에 데스티네이션이 35BA로 끝납니다. 그러면 이 35BA에 대해서 이 스위치에서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 하는 정보가 있어요. 이게 클릭을 해서 보시면 이 스위치를 클릭을 해서 여기 CLI 요 탭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명령으로 확인할 수 있냐면 show MAC 어드레스 테이블 이라는 명령어를 실행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35BA가 2번 포트에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2번 포트에 연결되어 있다. 여기가 2번 포트입니다. 그 다음에 COA0가 1번 포트에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됐어요. COA0는 얘입니다. 얘가 1번 포트에 연결되어 있고 얘가 2번 포트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목적지가 35BA인 것이 오니까 여기에 목적지가 35BA에 온 것이 오니까 어디로 내보냈느냐? 2번 포트로 내보낸 거예요. 이런 동작을 할 수 있는 게 스위치다. 이 허브는 그런 기능이 전혀 없어요. 그럼 이 스위치가 하는 동작은 뭐냐 하면 바로 계층이의 이더넷의 프레임에 들어있는 이걸 보고 처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똑똑한 걸 하는 거죠. 얘는 그냥 무조건 물리적으로 신호를 다 보낼 뿐이에요. 그래서 1계층 장비고 얘는 2계층에 해당하는 이 이더넷의 헤더들을 보고서 이 이더넷 헤더를 누가 만들었냐? 여기 보내는 쪽에 2계층에서 만들었잖아요. 그죠? 여기서 아까 이더넷 헤더, 소스 맥 주소, 데스티네이션 맥 주소 이런 것들을 붙였잖아요. 랜카드에서. 그 작업을 2계층에서 했으니까 그런 것들이 다 2계층의 기능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이더넷의 2계층에서 만들어진 헤더에 들어있는 이 값을 보고서 목적지에 이 PDU에 헤더를 여기 헤더를 보고서 이 스위치가 어떤 똑똑한 처리를 한다. 2계층 처리를 한다. 그래서 얘를 2계층 장비라고 부른다 이거지. 저 뒤에 보시면 이 계층 2 기반 동작이 그 의미예요.
포트로 들어오는 프레임 헤더에 들어있는 송신의 맥 주소 뭐 이런 거는 나중에 우리가 더 공부할 거고, 우리 과목에서 할 건 아닌데 어쨌든 공부할 거고, 그 다음에 이거죠. 목적지 맥 주소를 맥 주소 테이블에서 조회. 그래서 그 맥 주소를 가진 호스트가 연결된 포트로만 프레임이 전달이 된다. 방금 아까 한 거죠. 그죠? 그 맥 주소가 연결되어 있는 포트로만 전달이 된다. 이게 이제 계층 기반의 동작이다. 한 거야. 이게 이제 스위치의 동작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궁금한 게 넥스트홉을 결정하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할게요. 혼동이 될 수 있으니까. 이 장치에서 이 장치로 핑을 했잖아요. 그랬을 때 넥스트홉이 이 장치라고 결정이 됐어요. 중간에 이런 장치가 거쳐서 가는데도 불구하고 넥스트홉이 여기가 아니고 여기다. 이게 무슨 의미냐?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여기로 가는데 넥스트홉이 이렇게 거쳐감에도 불구하고 넥스트홉이 이 장치가 아니고 이 장치다. 그게 무슨 의미냐 하면 넥스트홉이라는 건 이 넥스트홉이라는 건 IP에서 결정하는 넥스트홉이란 이 넥스트홉의 의미는 뭐냐면 넥스트 IP 주소예요. 다음에 갈 넥스트 IP 주소. 그럼 결국은 넥스트홉은 뭐만 될 수 있냐? 얘네들은 IP 주소라는 게 없단 말이에요. IP 주소가 있는 애들은 이런 애들이다 이거지. 그래서 얘네들이 넥스트홉이다. 이걸 거쳐가지만 거쳐가는 거는 신경 쓸 게 없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보면 돼요. 여기가 이제 7계층에서부터 출발해서 6, 5, 4, 3, 2, 1이었죠. 여기서 출발해서 그 다음 이 장치는 1계층이죠. 1계층, 1층. 그 다음에 이 장치는 또다시 1, 2, 3, 4, 5, 6, 7이죠. 그죠? 그럼 여기 3에서는 이게 안 보여요. 3층이기 때문에. 3층에서 1층이 보일 리가 없지. 3층은 누굴 보냐? 3층을 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넥스트홉이 되는 거예요. 이 중간에 거쳐가는 건 이건 1계층, 2계층은 있으나 마나. 이것도 마찬가지로 2계층까지만 작업을 한단 말이지. 즉 2계층의 헤더를 보고서 즉 목적지 맥 어드레스를 보고서 그것에 따라서 여기서 이제 어디로 보낼지 처리를 해준단 말이야. 여전히 2계층이기 때문에 3계층에서는 보이지 않아요. 이런 처리를 하는 장치가 아니고 넥스트홉은 이 장치다. 얘는 그냥 거쳐갈 장치일 뿐이다. 넥스트홉이 아니고.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같은 랜에서의 즉 하나의 같은 네트워크에서 목적지까지 가는 과정에 각 계층, 1계층, 2계층, 3계층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보여준다면 이제 조금 더 복잡해지는 것이 다른 네트워크에 있는 장치는 그럼 어떠냐? 그때는 이제 다른 네트워크 간의 연결은 라우터라는 장치가 해준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요 그림을 클릭하시면 또 파일 하나가 다운로드 되고요. 그 다운로드는 인터넷 토킹 with the router.pkt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번에는 이 작업한 거는 여러분들 저장해 주세요. 여기서 아까 이거 아닌데? 이건가? 했던 거 있죠? 노트패드로 저장해 주세요. 복사는 컨트롤 C가 안 되고요. 이건 오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카피 하셔야 됩니다. 해서 이걸 붙여넣기 하시면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또 여기서 확인했던 맥 주소 확인한 것도 있죠. 랩탑에서 확인한 거. 이것도 그런 식으로 붙여넣어 주시고 카피 해서 이거 뭐냐 아니고 컨트롤 B 해서 붙여넣어 주시고 뭐 이런 식으로 붙여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게 윈도우와 달리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카피 해야 된다는 거. 일단
뭐 여기도 마찬가지로 양쪽에서 했었죠, 그죠? 이쪽은 안 했나? 이쪽은 안 하고 그냥 여기서 ARP로 봤구나, 상대방. 어쨌든 네. 요거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아까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열겠습니다. 요거는 그냥 이렇게 노우 해서 그냥 빠져나가죠. 뭐. 변화시킨 건 없으니까 그 작업한 것만 복사해서 붙여넣으시면 되겠고, 인터넷 네트워킹 위드 라우터스 해서 이거 열어주시면 이번에는 조금 더 복잡한 그런 장치가 네트워크 구성이 나타납니다. 이 네트워크는 지금 우리가 했었던 이런 네트워크가 하나 있고요. 허브 네트워크, 그 다음에 여기 스위치 네트워크. 그래서 여기 보시면 1.1.1.1 뭐 이거 똑같죠, 아까랑. 여기 2.2.2.2 똑같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3.3.3.3에서 또 하나 생겼어요. 그러면 이제 이들이 독립적으로 하나의 네트워크가 아니고요. 그 네트워크끼리 서로 연결이 된 거고, 그 연결을 누가 했느냐? 바로 얘네들이 라우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우리 실습실이에요. 505호. 실습실 네트워크. 여기가 뭐 503호 실습실 네트워크. 이 각각이 서로 다른 네트워크란 말이죠. 또 여기는 뭐 다른 건물, 예를 들면 저기 1호관에 뭐 실습실 네트워크. 나 치자 이거야. 그러면 이제 이 505나 503호는 같은 층에 있으니까 가깝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의 라우터에서 직접 이렇게 가까이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는 실습실이 멀리 떨어져 있죠. 다른 건물에 있단 말이에요. 다른 건물에 있는 것을 이 라우터에 이렇게 직접 연결하기는 어려워요. 이렇게 연결하기는 좀 부담이 있어요. 그래서 이 라우터와 라우터 사이로 이렇게 건물 간에 또 연결을 시켜주고, 그리고 이쪽 1호관 건물에서 실습실을 연결했습니다. 어쨌든 라우터를 통해서 결국은 네트워크들이 상호 연결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이 라우터들의 역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는 같은 랜상에서의 네트워킹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여기서 뭐 여기까지 네트워킹이 가능하다 이거지. 가능하다. 실제로 뭐 해보시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핑 같은 걸 해서 이 PC에서 어디로 뭐 여기에 있는 3.3.3.2로 핑을 해볼까요? 여기에서 1호관의 뭐 시나리오로 따지면 여기가 1호관이라고 했으니까 1호관 실습실로 핑 3.3.3.2 해보겠습니다. 네. 처음에는 뭐 타임아웃이 나올 수 있어요. 예. 그러나 곧 되죠. 다시 한번 핑을 해보시면 이제 원활하게 잘 됩니다. 그 다음에 TTL도 아까와 달리 이제 126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두 개의 네트워크를 거쳐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뭐 기본적으로 윈도우즈 같은 경우에 이제 128에서 출발하니까 두 개가 줄어들었죠. 그래서 두 개의 네트워크를 거쳐간다는 걸 썼어요. 이 네트워크에서 일단 여기로 하나의 네트워크, 라우터 하나 거칠 때마다 하나의 네트워크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그 다음 네트워크, 이렇게 두 개의 네트워크를 거쳐서 가는 거죠. 네. 뭐 거꾸로 얘기하자면 사실은 이 값이 여기서 출발을 할 때 128로 해서 출발을 한단 말이죠. 그럼 여기 라우터에서 마이너스 1에서 127이 되고, 또 여기서 마이너스 1에서 126이 돼서 나한테 오는 거죠. 그게 이제 이 값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여러 개의 네트워크를 거쳐서 온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뭘 해볼 수 있냐 하면 트레이스를 해볼 수도 있죠. 트레이스 RT를 통해서. 그래서 이번엔 핑이 아니고 트레이스 3.3.3.2 해보면 이제 거쳐가는 넥스트홉들을 알 수 있어요. 이게 바로 그 각각의 장치에서 결정한 넥스트홉의 주소들입니다. 각각의 장치에서 결정한 넥스트홉의 주소. 그래서
이제 이게 이렇게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기 위해서 그 다음에 갈 곳을 어디로 결정하느냐? 그럼 같은 네트워크상에서 결정한다 이거예요. 같은 네트워크상에서. 그럼 아까 여기가 목적지일 땐 같은 네트워크상에 있으니까 넥스홉이 여기가 됐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여기는 같은 네트워크가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될까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이 그림에서 보자면 딱 눈에 띄죠? 그죠? 어디? 여기로 가야죠? 여기로 가야 이쪽으로 갈 수 있잖아요. 다른 데로 가서 갈 수 있어요? 없죠? 여기로 가야지. 여기죠. 여기. 그렇게 설정을 해놨어요. 이미. 어떻게 설정을 했느냐? 여기에서 IP config 해보면 디폴트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거죠. 1.1.1.254 여기에요. 1.1.1.254 요 주소입니다. 요 주소. 이게 라우팅 정보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 PC에서 따지면. 여러분들 컴퓨터에서도 마찬가지로 그걸 볼 수 있죠. 여기서 IP config 아니고 IP config에서 봐도 사실은 볼 수 있고요. IP config에서 봤을 때도 여기에 이더넷 어댑터 이더넷의 기본 게이트웨이가 어디로 써요? 231941651 어디라고 그랬어요? 우리 실습실 네트워크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곳이고 저기 4층에 있다고 그랬죠? 다른 네트워크로 빠져나갈 수 있는 4층에 그게 1번이라고 그랬고요. 또 그것이 어디에 나타나 있냐? 라우팅 테이블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라우팅 테이블에 보시면 이제 목적지가 뭐 구글이다 그러면 구글의 주소는 이들 중에 아무것도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되냐? 여기로 가야 됩니다. 이거는 주소 범위가 모든 IP 주소입니다. 모든 IP 주소니까 여기에 해당이 되죠. 그러면 그때 가야 될 넥스트홉이 어디냐? 그때 가야 될 넥스트홉이 바로 여기다 이거예요. 디폴트 게이트. 여기로 가면 다른 데로 빠져나갈 수 있다 이거지. 그리고 어디로 나가면 되냐? 여기로 나가. 이거 여전히 랜 인터페이스죠. 내 랜 인터페이스에서 여기로 넥스트홉을 가면 된다. 이 넥스홉조차도 이것도 얘랑 동일 네트워크 상에 있죠. 그죠? 어쨌든 넥스홉은 항상 같은 네트워크에 있어요. 같은 네트워크 상에 있는데 거기로 가면 어쨌든 다른 네트워크랑 연결이 되는 거지. 이 그림에서도 보시면 지금 이게 하나의 네트워크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같은 네트워크의 주소를 다 쓰고 있기 때문에 같은 랜상에 이제 허브에 연결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 여기를 가려면 여기에서 넥스홉을 어디로 가야 되냐? 다른 네트워크로 나갈 수 있는 여기로 가야 된다. 여기에서는 이 라우터를 통해서 이 네트워크가 연결돼 있잖아요.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그러니까 일단 여기로 가면 이 라우터에서 요리로 보내줄 수 있다 이거지. 넥스홉으로 또 여기서는 그러면 계층 3에서 또 넥스홉을 어디로 결정해 주냐? 여기를 가기 위해선 일단 여기가 하나의 네트워크예요. 여기로 가면 되죠. 그래서 여기로 가면 그 다음에 또 다른 네트워크가 연결돼 있잖아요. 그럼 여기 와서 여기에서 이리로 갈 수 있는 거지. 가만히 보면 여기서 여기로 움직이는 거는 하나의 네트워크상에서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네트워크상에서 움직이지만 그 넥스홉이 즉 여기서 여기 넥스홉이 같은 네트워크상이지만 여기에 다른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싹 다른 네트워크로 갈아탈 수 있다. 또 여기서도 같은 네트워크상에서 움직이지만 여기에 또 다른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이쪽 네트워크로 갈아탈 수 있다. 그걸 라우터가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네트워크들을 서로 연결시켜서. 알겠죠? 그러면 결국은 여기서는 내 PC의 라우팅 테이블에 의해서 여기로 보내고 여기서는 또 마찬가지로 이 라우터에 갖고 있는 라우팅 테이블에 의해서 여기로 넘겨주고 또 여기서는 여기에 갖고 있는 라우팅 테이블에 의해서 여기로 넘겨주겠죠. 다 각각이 라우팅 테이블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라우팅 테이블이라는 걸 가지고 라우팅을 해주는 게 계층 3의 역할이다. IP 주소를 기반으로 넥스홉을 가기 위한 아웃고잉 인터페이스를 결정해 주는 게 계층 3의 역할이다. 그래서 이 라우터라는 거를 계층 3의 장비라고 부른다. 네트워크 계층이 하는 역할이 그거예요. 넥스홉을 결정해 주는 거. 그러면 실제로 보내주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랜상에서 움직이는 거
계층 2에서 이더넷 헤더 붙이고 그래서 보내주고 하는 것들은 뭐 다 해봤죠, 그죠? 똑같은 역할이 여기서 반복이 일어나는 거죠. 이동시키는 것. 그러니까 계층 3에서 결정해주면 계층 2, 1이 이동시키고 그 다음에 도착한 계층 3에서 또 그 다음 갈 곳을 정해주면 계층 2, 1에서 그걸 실제로 보내주고 이 역할이 계속 반복되면서 목적지까지 갈 수 있다. 다른 네트워크다 하더라도 예. 여기까지가 우리 시험 범위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뭐 파워포인트로 보자면 뭐 정교하게 설명한 걸로 따지면 사실은 예, 뭐 아주 정확하진 않지만 뭐 예, 우리가 배운 게 꽤 많아요. 생각보다. 여기까지 했었고 프로토콜에 대해서도 이미 우리가 다 얘기했죠. 네. 그래서 이런 프로토콜 다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프로토콜 계층 구조에 대해서도 얘기했어요. 작업이 계층 단위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5계층, 7계층, OSI 7계층 얘기했고 다 설명했죠. 이걸 기준으로 설명했죠. 그런데 이제 이 OSI 7계층은 그냥 단순 기준 모델일 뿐이지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경우에는 TCP/IP의 계층 모델을 쓴다 하는 거고요. 이 OSI 7계층 이것도 다 얘기했어요. 다 이것도 얘기했죠. 그리고 여기에 어떤 것들이 실제 사례인지 이것도 다 뭐 얘기했죠. 지금까지. 그래서 이런 모델은 OSI 7계층 모델도 있지만 TCP/IP 모델로 따지면 4개의 계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는 거고 4개의 계층이 OSI 7계층과 어떤 관계를 가지냐 하면 이런 관계를 가진다 하는 거예요. OSI의 7계층 중에 이 부분이 TCP/IP로 따지면 2계층에 해당하고 2계층이 2계층에 해당하고 2계층이 2계층에 해당하고 2계층이 2계층에 해당한다. 그렇게 서로 매칭이 된다 하는 거고요. 그럼 각 계층의 프로토콜들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이 앞에서 이런 것들, 이거 응용 계층, TCP/IP로 따졌을 때, 그 다음에 트랜스포트 계층, 그 다음에 인터넷 계층의 주요 계층이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계층들은 뭐 이더넷이라든가 무선 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다. 1, 2계층에 해당하는 것이. 뭐 그런 얘기들이 이 TCP, UDP도 어느 정도 얘기했었죠, 그죠? 예. 전달을 책임져주는 배송 책임에 해당하는 그래서 애플리케이션들을 그 호스트에 들어온 그 패킷을 어느 애플리케이션으로 보낼 것이냐 또는 어느 애플리케이션으로부터 주문을 받아서 전송을 맡길 것이냐 뭐 그것들을 해주는 게 얘네들이다 했었고 그래서 그 애플리케이션들을 연결시켜주기 위해서 트랜스포트가 이런 애플리케이션 따라서 이런 포트 번호 이것도 뭐 웬만한 건 다 했죠, 그죠? 이것도 해봤고 뭐 이것도 해봤고 그 다음에 이 넷스테트 이것도 우리가 봤죠. 그래서 소켓이라는 개념, 그 다음에 그 소켓들이 양쪽에서 이쪽 애플리케이션에 이쪽 주소에 이쪽 애플리케이션, 이쪽 주소에 이쪽 애플리케이션의 연결 관계 이걸 우리가 소켓 페어라고 한다 하는 거 얘기했었고요. 뭐 트랜스포트 계층에 TCP와 UDP가 있다. 뭐 그런 여기 정도만 했죠, 그죠? 그 두 개에 대해서는 특징이 자세히 얘기 안 했어요. 그건 나중에 할 거고. 근데 우리가 웹 서비스를 할 때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 예. 웹 브라우저에서 저렇게 그 URL을 집어넣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일단 DNS를 통해서 그 웹 서버의 IP 주소를 알아오고 실제 그 웹 서버의 IP 주소로 접속이 돼서 이제 요청 메시지를 보내면 거기에 대한 응답 메시지로 컨텐츠가 와서 이제 우리 웹 브라우저 상에 나타난다. 뭐 이건 우리가 다 해봤어요, 그죠? 예, 거기까지 한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뭐 주소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다 설명했죠, 그죠? IP 주소 32비트. 그 다음에 라우팅 테이블 아까 봤죠, 그죠? 라우팅 테이블 이런 거 PC에서 라우팅 테이블 봤고요. 그것이 어떻게 라우팅에 이용이 되는가 한 것도 다 했죠. 그 다음에 뭐 트레이스도 해봤고요. 그 다음에 같은 네트워크상에서의 인캡슐레이션 얘기도 했죠, 그죠? 개념과 각 계층에서 어떻게 인캡슐레이션이 일어나는지 얘기했고,
그 다음에 동일 네트워크에서 어떻게 전달이 되느냐? 그 다음에 다른 네트워크에 전달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네. 대략 설명 다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그 다음에 PC에서 어떻게 주소 설정 뭐 이런 것들 하냐, 뭐 이런 것들. 네. 그러고 보니까 일장을 거의 다 했네요. 몇몇 페이지 빼고는. 예. 여기까지가 시험 범위가 되겠습니다. 문제 방법에 대해서는 대충 얘기했죠, 그죠? 예. 문제 어떤 식으로 나온다는 건 전체적인 흐름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예. 그 다음에 뭐 가로 넣기로 또는 표 채우기 이런 단답형 문제들이 많다. 예.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시면서 모르는 거 있으면 Q&A 질문해 주시고, 요거 과제를 올려야죠, 그죠? 그건 제가 지금 만들어 놓을 테니까 오늘까지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한 실습에 대해서는.